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그리고 삼성전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높은 상승을 했죠. 지금 마감 시황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시장은 262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할지는 사실은 예상 못했는데 시장 자체가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힘이 좋다는 건 한마디로 뭐 시중에 증시에 참여할 만한 자금이 대기 자금이 많다는 얘기겠죠.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싸게 조금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조정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금 확진자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뭐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증시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주식을 투자하면, 물론 개별 종목이라든지, 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돈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 거시경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돈이라는 게 사실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한낱 보증을 하는 종이에 불과한데 이 돈의 값어치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결국은 이 정부에서 발행을 해서 보증을 해서 이 돈에 대해서 값어치를 갖게 하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게 뭐 중앙정부에서 발권을 해서 뭐 신용 창조를 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뭐 통화 승수의 몇 배로 막 불려져서 막 이게 이제 신용이 되고 거기에 유통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저 종이가 어떤 돈이라는 값어치를 가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구체적이지가 않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또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화된 이미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돈의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는 뭔가 벼랑 끝 전술에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서로 긴밀히 연결이 돼 있고 이 값어치라는 게 신용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누군가는 대출을 하고 그 대출의 이자를 갚으면서 채권의 값어치가 유지가 되고 굉장히 이제 견고하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고리가 한순간이라도 끊기는 순간 한마디로 채무자가 채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한마디로 이제 빚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굉장히 신용 경색, 뭐 몸으로 치면은 순식간에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하면서 이자를 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금리를 최저로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대출 내기가 쉽고 빚 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 빚내서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짧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몫을 노리는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치주는 사람들이 거들떠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좋은지는 알아요. 좋은지는 알지만 중요한 건 좋은 게 아니라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빚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그 다음에 MS,
애플, 그다음 페이스북, 구글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능가하는 성장주가 뭐가 있죠? 바로 테슬라죠. 전 세계 글로벌 유동 자금, 한마디로 미국의 그 기축 통화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한마디로 모든 전 세계의 전 세계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빚을 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주식이 올라갈수록 성장성, 기대심이 높은 주식 급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장세에는 뭐 급등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급락을 하는. 급락도 급격하게 되어지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또 분위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자금을 걷어들입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어떤 장세인데요. 이러한 장세일 때 이런 이제 전체적인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전체적인 어떤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유동성이 충분히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다시 한번 긴급 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한국은행은 절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유동성 장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실적도 받아주죠. 뭐 애플이나 테슬라에 비해서는 여러분 삼성전자는 얼마나 건전합니까, 여러분? 시가총액이 지금 뭐 440조 정도 되지만 아직도 영업이익은 한 30조 이상이 나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아직도 뭐 한 8%, 9% 정도 되는 상황이죠.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인데 주가가 급락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실물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왜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주식시장 올라가느냐라는 상황인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실물 경제가 엉망인데 주식시장까지도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담보가 어느 정도 투자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게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자금이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 기업도 버티고, 기업이 버텨야지 일자리도 버티고, 그럼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어떤 또 자금이 돌 수 있게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하나씩 이제 막으면서 부실 기업은 퇴출시켜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된다. 오늘의 어떤 얘기는 결국은 이 화폐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고 지금은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유동성 장세는 확진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